네, MBC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50만이 넘었고 이거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지금 거의 30건에 가까운 의원 징계건들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아직 그 여야 비율 논쟁으로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그거를 어떻게 뭐 징계도 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드리고 해야 될 텐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었어요.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근데 이 여야 갈등이 아주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기후특위 같은 걸 법안을 주자, 뭐 예산 의견 개진권을 주자 이렇게 타협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특위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타협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당은 의석수대로 하자는 거였고 당시 여당은 여야 반반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었어요. 이게 끝까지 타협이 안 됐습니다.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그 뭐 50만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미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심의할 건들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국민들 앞에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국회의장도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합의가 잘 안 되면 제가 그 지금까지 국회의장님들이 그래도 여야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합의를 해와라. 합의가 잘 안 되면 합의해 와라.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이랬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합의에 막 나서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합의 중재도 하고 그 국정협의체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면 제가 합의 중재를 서서 합의를 이끌어낼 가장 빠른 속도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세 번째 줄. 네. 예,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다사다난했던 그 지난 1년 축하보다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의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고 또 해수부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행정수도와 완성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뭐 뒷받침이라든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헌법상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행정수도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하려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장 집무실, 본회의장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옮기기가 쉽지 않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이야기한 것은 그 세종의사당을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에너지 제로, 아리백 건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이 진행은 총액
그 심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총액 심의를 하는데 KDI에서 이거를 검토를 합니다. KDI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에 검토가 되면 제가 임기 중으로 목표를 세웠던 아까 설계를 해서 이 기본 그 모양을 보여드리는 데까지는 제 임기 중에 하면 그걸 이제 그렇게 되면 불가역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세종의 그 행정 수도에 대한 이 오래된 논의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논의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 굉장히 많이 분산돼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효율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결정해 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가운데 카메라 바로 뒤편이요. 네, 매일경제 구정근 기자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 의장을 표방하며 취임하셨는데요.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여당이 더 의석수가 많아진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혹시 국회의장님께서는 중립성과 국회의 절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의 변화가 좀 있으실 예정인지 혹시 있다면 어떤 방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중립성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 입장은 확고하고 불변입니다.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비상계엄 이후에 제가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또 그 이후에 탄핵 과정 또 이런 등등의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저는 그건 중립성을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본연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었고 그 일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변화가 돼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뭐 중립성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좀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문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한편으로는 훼손돼 있던 민주주의를 그 제도로 회복해가고 또 거기에 있었던 문제들을 잘 정리하는 과정에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또 한 단계 우리 사회가 진전을 해서 지금은 국민의 삶,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그 다음은 뭐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힘이 약하다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누가 집권했다로 평가되기보다는 국민의 삶이 얼마큼 변화됐느냐로 최종적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은 그런 역할에 맞춰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굉장히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